김은둔갑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을 일명 포태법이라고도 합니다. 포태법은 명리학에서는 천간이 어느 지지를 만났을 때 생황의 기운을 얻고 어느 지지를 만났을 때 병사의 기운을 받아 쇠잔해지는지 그러한 천간의 기운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김은국에서는 세궁 집안수가 구궁 각각의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각 궁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구궁 집안수의 왕, 상, 휴, 수사의 기운을 측정하기 위해서 포태법을 사용합니다. 12운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는 이제 절이라고도 하며, 명주에 포가 닿으면 끈기가 없어 변동이나 변화가 심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남을 너무 믿다가 잘 속아 넘어갑니다. 명국에서 포가 이리뿐이면 흉도 없고 길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포가 상주한 세궁이 파극이 되면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처자와도 인연이 없으며 동분서주로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는 온화하고 평온무수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으나 부드럽고 연약하여 소극적입니다. 태의 기운은 흉도 없고 길도 없는 중간 정도이며 세궁에 상주하면 집념과 패기가 부족하여 남에게 의지하려는 의타심이 많습니다. 또한 고상하지만 신념이나 아량이 넓지 않으며 부부간에 불신하는 경향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시기이니 배우고 육성되는 기상이며 영리하고 도량이 넓어 매사에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반흉, 반길하여 길성과 화합하면 복력이 있고 흉살과 상봉하면 재앙이 발생합니다. 세궁에 상주하면 양자로 양가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부모와는 인연이 약합니다. 네 번째, 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은 장생의 준말로 명중에 장생을 만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창작성이 풍부하며 행복과 번영 그리고 점진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세궁에 장생이 상주하면 소년의 과거 급제하여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됩니다. 더욱이 길운 길괴를 만나면 부모 형제가 영화롭고 현처를 만나 부부 화합도 잘 되며 사회적으로도 순탄하게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목욕이라고도 하며 수중에서 목욕시키는 형국으로 항상 자신을 꾸미고 씻고 몸치정하는 것이라 하여 풍류를 상징합니다. 변화와 변덕이 심하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 남에게 잘 속고 실패가 많습니다. 남자는 이사를 만나면 고독하고 주색으로 패가 망신하기 쉬우며 여자는 생리사별을 피하기 어렵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명국에서 목욕살과 도화살이 상봉하고 관성이 출중하면 오히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출세도 하니 꼭 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월, 일, 시가 동궁한 궁에 목욕살이 상주하면 음탕하고 음흉하며 의리를 저버리는 변절자입니다. 또한 세궁에 목욕살이 상주하면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어렵고 부모 형제와도 인연이 없으며 주색으로 패가 망신하기가 쉽고 사교성만큼은 좋습니다. 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관대라고 하고 왕성한 청년기를 의미합니다. 관대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해도 개척정신과 투쟁정신이 특히 강하여 과감하게 풀어나가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교양과 덕망을 쌓으면 부귀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기 싫어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적을 만들기 쉬우니 유념해야 합니다. 세궁에 관대가 상주하면 초년 시절에는 비난하나 중년부터 발복하고 길문 길교와 만나면 비범한 인재로서 크게 이름을 빛날 것이고, 자손이 발복하여 그 덕을 얻으나 파극되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7번째, 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은 일명 걸록이라고 하죠. 육체와 정신이 완성되어 지모를 겸비한 성숙시기이며 사상이 건전하고 계획이 치밀하며 의리가 강합니다. 세궁에 관이 상주하고 귀하거나 길격이면 사업 또는 정치가로서 크게 성공하여 이름을 명진사회합니다. 여성은 애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8번째, 왕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제왕이라고 하고 일생 최고의 전성 시기이며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말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매사에 신중하면서도 독선적이고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여 만인에게 군림하려는 두령격입니다. 기상이 중후하여 조용히 처신하더라도 천하의 이름을 빛냅니다. 세궁에 왕이 상주하면 수완이 좋고 통찰력이 있는 우두머리이지만 학문 연구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귀 명문가이지만 배우자에게는 해로우며 백년 해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만사의 최전성기가 끝나고 점차적으로 시들고 저물어가는 성패가 다단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하며 패기는 약하고 박력은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노련하여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나가는 재치가 있으나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직이나 학문, 연구, 교사직으로 나가면 대성합니다. 여성은 생각이 깊어 실수가 별로 없는 현모향처로 내조를 잘합니다. 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노쇠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병이 든 환자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듯 환상과 몽상이 많고 지나친 걱정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병의 흉한 기운은 자신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한 가지 일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진해 가는 것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며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무리하면 꼭 실패하게 됩니다. 세궁에 병이 상주하면 정신이 산만하고 잔소리가 많으며 변덕 또한 심해서 매사가 용두사미격이 됩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데 병이 나는 부위와 경중은 병이 상주하고 있는 궁의 속성에 해당하는 인체의 부위에 탈이 날 수 있으며 천지반수가 상극이 되면 병의 상태는 더욱 위중합니다. 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맺는 시기를 말합니다. 성품은 욕심이 없고 솔직한 호인이지만 매사에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세궁에 사가 상주하면 부모, 형제, 처자와도 인연이 없으며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성품에 재주가 있어서 전문 기술직으로 나가면 평생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묘라고 합니다. 또는 고라고도 하고 인간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듯이 모든 기운이 땅에 묻힌 것과 같습니다. 세궁에 장이 상주하면 순박, 소탈하고 낭비를 하지 않는 노력가이며 비교적 문이 늦게 열리고 장남이든 차남이든
선조의 묘를 시산하며 장손이 아니더라도 묘를 지키거나 가업을 계승합니다. 천유, 청화, 난비, 만삭, 화계, 미춘휘. 시냇가 버들 푸르고 어지러이 꽃 날리니 산 가득 꽃이 만개하여 봄볕에 아양 떠네.